안녕하세요. 부처님의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 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간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누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요양원을 알아봐요. 10년이나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조금만 더. 10년이 조금인가요? 당신은 10년 동안 뭘 했어요? 1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며느리.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누이들은 비난만 했습니다. 그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과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김미영 씨 52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의 삶이 바뀐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셨죠. 병원에서는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미영 씨가 모시면 된다고.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영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죠.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일과는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약을 챙기고 온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시어머니가 몇 번씩 깨서 불렀습니다.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퇴근하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는 일도 거의 없었죠. 주말에는 골프를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미영 씨가 힘들다고 같이 좀 돌보자고 말하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돈 벌어오잖아.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누이들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지방에 살았고 작은 시누이는 서울에 살았지만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올 때도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체중이 많이 빠졌다. 침대 시트가 지저분하다. 약을 제대로 주는 거 맞냐? 미영 씨는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무능한 며느리로 보일까봐. 5년째 되던 해 미영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8년째 미영 씨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보며 저기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2023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미영 씨는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눕혀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대체 뭐지? 나는 누구지?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발, 제발, 좀. 그 생각을 한 자신에게 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미영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요양원을 알아봐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10년이나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미영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10년이 조금인가요? 당신은 10년 동안 뭘 했어요? 나 혼자 다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정신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울다가 그대로 잠들었던 겁니다. 그날 미영 씨는 문득 동네 뒷산에 작은 절이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갑자기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30분을 걸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청운사라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그런데 곧 한 스님이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자애로운 얼굴의 스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원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미영 씨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원한? 자신이 지금 느끼는 게 바로 그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 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걸까요? 상대방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석탄과 같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미영 씨는 눈물이 또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자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통받고 있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 맞다. 어머니도 괴로우시겠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문을 하셨던 스님이 미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미영 씨는 그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의 이야기를 스님께 털어놨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간병, 무관심한 남편, 비난하는 시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게 된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한 달만, 딱 한 달만 다르게 시어머니를 대해 보시겠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야 하니까 하셨다면 이제는 어머니도 고통받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해보세요. 기저귀를 갈 때 어머니도 이런 모습이 싫으시겠지 라고 생각해보세요. 식사를 떠먹일 때 어머니도 손으로 드시고 싶으시겠지 라고 생각해보세요. 원망이 아니라 연민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보살님 마음이 변할 겁니다.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미영 씨는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함몰된 뺨, 가느다란 숨소리. 이분도 젊었을 때가 있었겠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아하는 옷도 입고 자유롭게 다니던 시절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날부터 미영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어머니 불편하셨죠? 제가 빨리 갈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깨셨을 때 짜증 대신 잠이 안 오세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투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미영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미영 씨가 놀라 시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해. 미영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하시게 됐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뇌졸중 후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호전되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청운사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의 힘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니 어머니도 느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한은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미영 씨는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는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하면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휠체어를 밀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시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다고, 함께 돌봐야 한다고. 시누이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와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영 씨는 시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영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짐이 됐는지. 미영 씨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미영 씨는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건 내 덕분이야. 몇 달 전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느꼈어.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는 걸. 나도 너무 미안했어.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잖아. 말을 할 수 없어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던 게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 나는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내 인생을 살아.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미영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지금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시작한 가게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미영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10년 동안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개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 3개월이 1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 원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원망 대신 연민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 보세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두었으니 꼭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